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죠? 이 더위도 금방 또 사라지고, 찬바람 불면 금방 또 시험 날짜가 다가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계속 이어가지고 각종 고시 기출사례 특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특강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상당히 여러분 시험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것으로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문제는 2016년도에 출제됐던 사법시험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의 출제 골격은 일단 여러분 시험에 그 국가배상 관련해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논점 중에 하나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가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자기 형태보다 부작위. 물론 자기든 부작위든 국가배상법 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6가지 요건은 다 충족되어야 된다는 건 똑같아요. 다만 이제 부작위의 경우에 이제 법령 위반 관련해서 이제 자기 의무, 그 다음 뭐 사익 보상 문제, 이 부분만 별도로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일단 하나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물어본 것이 뭐냐면은 이제 공무원이, 가해 공무원이죠. 가해 공무원이 피해자한테 배상을 하고 나서 국가를 향해서 구상을 청구할 수 있겠냐, 이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국가배상법 2조 제2항에 보면은 국가가 피해자한테 배상한 다음에 가해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건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고의 또는 중과실일 때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근데 반대로 공무원이 국가를 향해서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 없지만 우리 판례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숙지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결하셔야 될 게 있죠.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어요? 일단 가해 공무원이 대외적 책임을 지는가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외적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다음에 이제 국가한테 구상할 수 있겠냐는 논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공무원이 대외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 자기 책임을 자기가 졌다면 국가한테 구상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게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주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골격은 간단해요. 어쨌든 지금 이 문제 안의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텐데, 이건 이거예요. 어쨌든 갑이 경찰관 X의 감시 소홀을 틈타가지고 지금 어를 죽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죠? 감시 소홀을 했다는 건 이건 뭔가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부작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리라는 사람이 생명이 날아간 겁니다. 어리 지금 사망한 거예요. 가지고 결국 손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리의 유가족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겠는가? 국가배상 청구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 6가지 있죠? 예, 성립 요건 6가지.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검토하면 되는데, 방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자기든 부작이든 6가지 요건은 다 갖춰야 되지만, 이 6가지 요건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 번째 공무원, 그죠? 공무원이, 두 번째 직무 집행하면서, 세 번째 고의 과실, 그 다음 네 번째 법령 위반, 그죠? 다섯 번째 손해, 그 다음 여섯 번째 인과관계. 이걸 다 충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특히나 이 부작위로 인한 경우에는 이 법령 위반 부분, 이 부분이 문제죠, 그죠? 그래서 법령 위반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 부작위로 인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 또 부작위로 인한 배상의 경우 너무 확대될 가능성 때문에 사익 보상이 요구되는가?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기본 입장인데, 다만 그 기본적인 사익 보상의 요소를 이 6가지 요건 중에 어느 요소에서 검토해야 될지는 견해 대립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배우셨을 겁니다. 물론 저는 이 법령 위반의 요소로 검토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다만 특히나 자기 의무는 명시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부여되면 다행이죠. 특히나 이제 법령이 기속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인정이 되겠지만, 재량으로 되어 있을 때는 재량이 0으로 수축해야 되고,
그 다음 아예 법 자체가 없을 경우 조리에 의해서 자기 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이건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데, 경찰관 X의 국가에 대한 구상 청구가 가능하냐? 이러려면 일단은 지금 기본적으로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대외적 책임을 지는 것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대외적 책임을 진다면 자기 책임을 자기가 진 거기 때문에 구상 문제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찰관 X가 만약에 이 을한테 지금 전액 배상을 한 거잖아요. 이게 유사고에게 배상금 전액을 지급했다는 것은 만약 경찰관 X가 대외적 책임, 즉 선택적 청구 내지 민사 책임을 만약에 진다면은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없지만 대외적 책임을 안 지는데도 불구하고 배상금을 갚았다면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될 걸 자기가 배상한 것처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구상할 수 있겠는가? 이건 조문 규정이 없어요. 없지만 우리 판례는 긍정하죠. 이건 판례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 푸실 때는 먼저 뭐부터 해결하셔야 된다. 이 부분 문제 풀 때는 먼저 이 경찰관 X의 대외적 책임 부분부터 먼저 설명하셔야 돼요. 대외적 책임. 그럼 대외적 책임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누셔야 되겠죠. 없다고 갔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관 X가 전액 배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상 가능하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덥석 그냥 판례만 소개하면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이 부분부터 풀어나가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목차 구조는 간단해요. 물어본 대로 제가 목차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논점 정리해서 이런 부분을 간단히 터치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물어본 것이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물어봤으니까 그걸 목차로 잡으시면 되고, 세 번째 구상할 수 있겠냐 물어봤으니까 이걸 목차로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 이 안에서는 특히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성립 요건을 충족했는지 그걸 검토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 부분 와가지고는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부분부터 논의를 끌어가셔야 된다. 그것만 주목하시면 이 문제는 깔끔히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해설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분 칠판에도 제가 윤곽을 잡아 놨으니까 빨리 파악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논점 정리 한번 볼게요. 유가족 정의 국가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국가배상 청구권 성립 요건, 즉 국가배상 책임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국가배상법 2조 소정의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 중에서 특히 이 경찰관 X의 어떤 액션, 즉 자기 행위로 인해서 빚어진 게 아니라 제대로 뭔가를 안 했죠. 감시 소홀. 여기서 이제 부작위로 인한 문제구나. 이걸 빨리 끌어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감시 소홀이라는 이 부작위 위법성 여부가 문제되고, 그죠? 그 다음 이제 국가에 대한 경찰관 X의 구상 청구 가능성 여부 관련해서는 먼저 이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 책임이 먼저 성립되는가, 이게 먼저 살펴져야 돼요. 그죠? 대외적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상했었을 때 최종 책임자, 구상 책임을 진다는 건 최종 책임을 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책임자인 국가에게 돈 내놔라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 부분은 국가배상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판례는 긍정하고 있죠. 그 판례를 소개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목차에서 유가족 정의 국가배상 청구권의 가능성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이 생기기 위한 일반 요건 6가지를 먼저 제시하시라고요. 그래서 성립 요건 6가지를 국가배상법 2조 제1항 본문 전단을 통해 가지고 쪼개서 6개 만들면 돼요. 만든 다음에 이제 쉽게 포섭이 되는 건 포섭하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목차에서 사안의 경우 해가지고 포섭을 했죠. 이거 어떻게 이런 답 써내려가는 기본 포맷도 여러분이 좀 익혀두셨다가 모방해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좀 활용을 해먹도록 하세요. 알겠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는 걸 요령껏 채점하시는 분에게 깔끔히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단계라고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표출되지 않은 지식은 의미가 없죠.
옛날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그런 거 이야기했었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쓸데없는 양심이라고. 그죠? 그래서 뭔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마음속에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특히나 수험생은 더더욱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보습하면 쉽게 보습이 돼요. 보습되고 결국 남은 건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뭐죠? 예, 법령 위반. 예, 가만히 있는데 왜 법에 위반됐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제가 뽑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 목차에 보시면 이제 부작위의 법령 위반 충족 여부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예, 자기 의무가 부여되어야 되죠. 근데 자기 의무는 예, 여러분 명시적인 예, 성문법에 의해서 기속으로 되어 있을 땐 바로 도출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예, 기본적으로 조리 내지는 아니면 또 재량잉으로 되어 있을 땐 재량이 0으로 수축해야 되겠죠. 예, 그 부분을 제가 쭉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문제 자체에 참조 조문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건 조리에 의한 자기 의무 부분을 제가 끌어놓은 겁니다. 근데 통설 판례가 공이 조리에 의해서도 자기 의무가 나온다고 보죠. 조리라는 건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바꾸어 읽으시면 돼요. 이 상식상 예, 일반의 기본 시각에서 쳐다봤을 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감시소홀 한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는 감시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자기 의무가 도출된다고 충분히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리한 자기 의무 인정 여부는 통설 판례가 공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안포습해 보면 기본적으로 충분히 상식상 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포습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익보호생이 과연 국가배상 성립 요건에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통설 판례는 공이 다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서 다만 어느 요소에서 검토해야 될 것인가만 놓고 이제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판례는 사실은 인과관계 요소에서 검토를 해요. 근데 뭐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걸 손해 부분에서 검토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처럼 법령 위반의 요소로서 검토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는 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법령 위반의 요소로서 사익보호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관리 소홀을 하지 않고 행동해야 될 이런 의무 부여 안에는 기본적으로 공익뿐만 아니라 이런 이 친구들, 이제 을과 같은 이런 친구들의 사익도 보호할 취지가 있다는 식으로 여러분이 끌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 다 갖추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국가배상 요건 성립 못했다면 그 다음 논의할 게 없잖아요. 성립됐기 때문에 이제 원래 어른, 즉 유가족 정은 국가한테 배상하면 되죠. 그런데 바로 경찰관 X에 배상 청구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대외적 책임 부분 문제잖아요. 선택적 청구 부분, 그죠? 이건 국가배상법에 직접 규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이 경찰관 X에게 고의 내지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유가족 내지 을이 바로 경찰관 X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 이게 중과실로 고의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중과실이다. 그러면 경찰관 X는 을 내지 유가족 정에게 대외적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책임에 대해서 자기가 진 거기 때문에 구상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경과실이다. 그런데도 경찰관 X가 유가족 정에게 배상했다. 그럴 때는 이제 구상 문제가 남게 되는 겁니다. 고의 중과실일 때만 이게 인정이 되는 거니까 판례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가면요. 그죠? 그래서 3번 목차에서 봅시다. 경찰관 X의 국가에 대한 구상 청구의 가능성이 있죠. 그 문제점 한번 볼게요. 국가배상법 2조 제2항은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만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 공무원의 국가에 대해서 구상하는 거. 이건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 책임과 먼저 관련되죠. 공무원이 대외적 책임이 있냐 없냐가 일단 전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살펴보고 만약에 경찰관 X의 대외적 배상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배상한 꼬라지가 되면은 이제 이 구상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먼저 경찰관 X의 대외적 배상 책임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골 메뉴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뭐 긍정설, 그 다음 뭐 부정설, 절충설이 있죠. 우리 판례는 절충설이죠. 고의 또는 중과실일 때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토해가지고 결국 저는 판례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뭐 절충설이 타당하다는 식으로 풀어간 겁니다. 그래서 문제 스킬상 이 경찰관 X는 경과실이라는 식으로 몰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논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경과실이 되어버리면 판례 따라가면 고의 중과실일 때만 대외적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을 땐 책임을 안 지는 거니까 그럼 경과실로 가면 책임이 없죠. 그런데도 배상을 했다면 국가한테 구성할 수 있겠는가? 이 논리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득점을 받고 싶으면 당연히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건 경과실이라는 쪽으로 몰아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사안보습에서도 이건 경과실이라는 식으로 포섭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관 X는 대외적 책임이 없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상했으니까 국가에게 구성할 수 있겠는가? 이 논리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세 번째 목차에서 경찰관 X의 국가에 대한 구상 청구되어 있잖아요. 그 문제점만 볼게요. 판례 입장에 의할 경우 경찰관 X는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죠. 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 지금 경과실로 제가 포섭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설문에서 경찰관 X는 배상금 전액을 유가족 정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과연 구성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부분도 국가배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판례를 소개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게 될 겁니다. 판례는 긍정하고 있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걸 소개하시고 그렇다면 사안포섭 해보면 결국 국가에 대해서 구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됐나요? 그럼 결국 마무리 지으면 결국 이 두 가지가 논점이니까 국가배상 청구 가능하다. 그리고 뭐요? 구상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서게 되겠죠. 그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여러분 시험에 앞으로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논점들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캐치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하셔야 되는 건 특히 공무원의 액션, 행위, 즉 쉽게 말해서 행위를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자기와 부자기로 나누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그동안 거의 부자기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기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든 자기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든 공통점은 둘 다 국가배상법 2조 제1항 본문 전단 6가지 요건을 공이 갖춰야 된다는 건 똑같고요. 다만 그 법령 위반과 관련해서 특히 부자기의 경우에는 자기 의무를 끌어내는 걸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사익보상이 요구된다면 어느 요소에서 검토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에게 구성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풀 때 덥석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경찰관 X가 과연 이 피해자에게 대외적 책임을 먼저 지는지 안 지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먼저 터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판례에 따라 문제를 풀어간다면 이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면 대외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상 문제는 생길 수가 없겠지만 경과실이라면 판례에 의하면 경찰관 X는 대외적 책임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피해자한테 전액 배상을 했죠. 그렇다면 원래대로 한다면 국가가 원래 배상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대신한 꼬라지가 되니까 구상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다만 이 부분도 우리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고요. 결국 판례로 가서 우리가 판례를 들고 와서 해결해야 된다. 판례는 긍정하는 입장이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여러분들 뭐 두 개를 크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니까 이 문제는 꼼꼼히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 복기 작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하니까요.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